자, 다음 공통문항의 마지막 22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22번을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뭐가 좀 딱 떠올랐냐면은 작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2021 대수능에 가형 30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때 그 가형 30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와 같은 어떤 합성함수의 형태였어요. 물론 이제 완벽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가형 30번 문제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기만 하고 그 바깥에 있는 3차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당시 때 그 가형 30번의 문제가 좀 약간 마이너 버전 형태로 다항함수의 형태로 바뀐 스타일이 이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 이제 문제는 바깥에 f가 3차 함수였고 안에 있는 얘가 이제 sin 파이 x라는 초월함수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 안에 어떻게 합성함수를 끼워 넣으면 좀 어려울까를 고민했다가 이제 x-fx라는 이런 형태로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푼 풀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죠. 3차 함수가 능형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거예요. 현재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상태죠. 네, 뭔가 접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접한다 그러면은 뭐 3차 함수가 앞에서 접하고 뒤에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고 접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3차 함수 fx인데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뭐까지 가능하냐면 앞에서 접하고 뒤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고 접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케이스 1, 2, 3, 4를 나눠놓고 하나씩 해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빠르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F의 괄호 열고, 그러니까 F 안에 합성이죠. x-fx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는 0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주는 메시지는 또 뭐냐? 자, 분명히 fx는 3차죠. 3차인데 x-fx도 사실은 뭐가 된다? 3차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최고차항이 양수다라고 친 거예요. 그냥 쳐보세요. 그냥 최고차항이 양수겠거니 한번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그러면 그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에다가 x-fx 때려버리면은 여기 있는 그 x-fx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gx다라고 둬버리잖아요. 여기 x-fx라고 하는 얘를 내가 gx다라고 둬버리면은 당연히 gx도 3차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고차항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gx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F합성 G의 0이 개수 몇 개다? 3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F합성 G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편하게 이 F가 0이 되는 지점을 내가 알파, 베타다 하고 둬볼게요.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다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x가 뭐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gx가 알파가 되거나 gx가 되어줘야 그 f의 알파가 다시 0이 될 거고 f의 베타가 0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g의 알파, g의 베타다. 그 말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알파다 라고 둬버리면 그 알파가 되게 하는 그 x가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실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은 만나는 점이 1, 2, 3, 3개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어딘가 또 베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는 거죠. 세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개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대략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뭔가 알파가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지금 편의상 그쵸?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둔 상태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편의상 뒀다라는 말은 느낌상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뭔가 알파가 돼주고 여기가 뭔가 베타가 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파 되게 하는 게 하나, 둘, 베타 되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근이 세 개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일 겁니다. 물론 꼭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느낌은 있다? 뭔가 알파, 베타 중에 뭔가 하나는 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알파가 이렇게 밑에 접하고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도 여기 하나, 둘,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되시면서 또 하나, 둘, 세 개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뭔가 하나는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요 gx가 안에 있는 x-fx라는 녀석이 뭔가 이 알파가 되게 하나 혹은 베타가 되게 하나 어떤 그런 지점에서 뭔가 하나가 접한다.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세 개가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알파가 되었던 베타가 되었던 뭔가 한쪽이 접하게끔 하는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 이 밑에 있는 이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겠다? 이 gx다라고 하는 바로 x-fx라고 하는 얘를 구체적으로 한번 미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g'x라고 하는 거는 얘를 미분하는 거죠. 자, 1-'x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는 0되냐라고 하는 걸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조건을 보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1을 넣을 수 있고 0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1을 넣게 되면은 자, 1을 넣게 되어지면은 1- 프라임의 1이 되시면서 프라임의 1이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은 0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gx잖아요. g가 이제 x-fx가 되는데 분명히 얘도 3차 함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제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얘가 1이던 뭔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뭔가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뭘 더 해볼 수 있냐면은 이제 0을 넣어볼 수 있죠. 그러면 g'이 0이라고 하는 거, 자 이번에 0을 넣어볼게요. 이번엔 0을 한번 이렇게 탁 넣게 되어지면은 여기 0 넣으면 0- f의 프라임의 0이죠. 아, 아니다. 1-구나. 네. 1-프라임의 0이 되시는 건데 왜 얘가 프라임 0이 1보다 크다라고 세팅되어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프라임의 0이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네, 음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 g'의 0이 현재 뭐가 된다? g'의 0을 넣었더니 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g'의 0을 넣었더니 음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것만 보고는 지금 현재 이게 1이 이쪽에 있다를 확신할 수 없죠. 이쪽에 있으면 뭐 0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가 프라임이 음이 된다가 되는 거고 이쪽에 1이 있다고 하더라도 0이 이쪽에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재 1이 여기 있다를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뭐가 확인이 되는 거냐면은 이때 이 g의 1을 넣어주면요. g의 1을 넣어주면 1-f의 1이 되시는데 f의 1이 얼마다 그랬냐면 4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얘가 f의 1이 4가 되면서 1-4는 -3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었던 뭔가 이쪽이 -3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쪽이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무슨 말을 했었죠? 이게 지금 알파고 베타다라고 하는 말은 그쵸?
여기서 접하는 순간이 알파가 되거나, 그쵸? 또 접하는 순간이 베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접하는 상황이 이미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이 뭔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는 이게 이건지는 알 길이 없는데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가 이렇게 알파가 돼주고 이렇게 베타가 되던, 그쵸? 이렇게 알파가 되고 이렇게 베타든 상관없이 뭔가 알파 베타 중에 뭔가 하나는 접하는 상황이다,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냐면, 자, 세팅이 좀 쉬워집니다. 그 fx라고 하는 거 세팅해 놓을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다라고 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접하는 쪽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통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게 그냥 그대로 뒤집어진 거, f의 최고차항이 음일 수도 있는 노릇이긴 한데 무튼 간에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관통을 하거나 중근 가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케이스 첫 번째를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를 x가 마이너스 3이 관통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이 중근 가질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관통할 때 해볼게요. 당연히 관통할 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자, fx라고 하는 게 최고차항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죠. 관통을 했으니까요. 일단 뭔가 하나가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두시는 거죠.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가 a, 베타 두 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힌트가 두 개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뭐가 있냐면은 딱 두 개 있어요. 프라임의 1이 라는 힌트 있고요. f의 1이 4다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프라임의 0이 1보다 크다 라는 이 세 개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f의 1이 4다 요거 해볼까요? 이거 쭉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f의 1이 4가 되는 거니까, 자, f의 1 넣으세요. 1 넣게 되어지면 4a의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요렇게 되시는 거고, 얘가 뭐다? 4가 되신다. 첫 번째 됐죠? 네, 첫 번째 요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프라임 x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미분을 할게요.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네, 2배의 x 마이너스 베타. 물론 이제 원래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써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는데 다항함수에서는 보통 이렇게 주기 때문에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때 내가 뭘 넣겠다? 2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2를 넣게 되어지면, 자, a의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시고, 여기에 2를 넣게 되어지면은 4, 2, 8 되시고, 8의 a에다가 여기 2를 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되세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 얘가 1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1이 되셔야 돼요. 네. 여기 두 번째예요. 자,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뭐가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요게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4 약분해 버리면은 이게 1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의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이에요. 즉 얘가 지금 1이에요.
그 말은 이쪽이 0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쪽이 0이 된다 이 뜻인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누가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될 수 없으니 이 A는 0이 될 수 없죠. 최고차항이니까. 그럼 결국 베타가 1이다 이 이야기인데 베타가 1 돼버리면 여기 보세요. 베타가 1 돼버리면 얘가 1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바로 뭐가 된다? 네, 모순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건을 쓰지 않고도 그쵸? 얘를 쓰지 않고도 벌써 얘가 모순이다라는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안 거예요. 따라서 이제 뭐가 결국 정답이겠습니까? 결국 두 번째 상황이 정답이겠죠. 아, x가 마이너스 3이 뭔가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fx는 어떻게 되신다?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고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몇 개? 두 개를 가지는 거고 뒤에 뭔지 모르겠다.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두고 한번 출발을 해보죠. 그러면 자, 또 해볼게요. f의 1이 4다 그랬으니까 1을 넣겠습니다. 1을 넣어주시면 4의 제곱 16 16a의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실 거고요. 얘가 지금 얼마다? 4가 되신다. 요게 첫 번째. 네, 요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앞에 미분 2의 x 더하기 3 뒤에 그대로 x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 앞에 그대로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뒤에 미분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뭘 넣겠다고요? 네, x에 1을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을 넣어주시면 역시나 4, 2, 8a의 1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a에 요게 1 넣어줬으니까 네, 얼마가 되시죠? 16a가 되시나요? 네, 16a가 되시는 요런 상황입니다. 요렇게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바로 프라임이 1이다 라고 그랬죠. 여기는 얘가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되시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또 역시나 관찰을 잘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양변 딱 2로만 약분할게요. 그럼 8a의 1-베타 8a의 1-베타가 얼마라고요? 네,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2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뭐가 돼주면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되겠네요. 아하,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신다?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2다 그랬으니까 여기 한번 넣어 보실래요? 여기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6분의 1을 여기 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시고 1 마이너스 베타인데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가 되시면 돼요? 네, 바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시면 되죠. 그래야 얘가 곱해서 2가 될 테니까요. 그럼 베타는 얼마다? 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베타가 5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이제 f는 뭐다? f는 네,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네,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시고 베타는 이제 5가 되어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5 요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뭔가 불안하긴 하잖아요. 프라임의 0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왜 있을까?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0을 한번 넣어 보시면 돼요.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을 한번 넣어 보실래요? 0을 넣으시면은 얘가 0 넣으면 아까 a가 이거였죠? 어떻게 하지? 그냥 0을 넣고 할까요? 그럼 6a의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6a 베타죠. 네, 마이너스 6a 베타가 되시고 0을 넣게 되어지면 플러스 9a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1을 넣게 되면은 네, 16분의 1 넣고 5를 넣고 그쵸? 마이너스 16분의 1을 넣게 되면 요렇게 되시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뭐보다 크다? 정말 1보다 크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30이니까 그쵸? 16분의 30에서 9를 뺐으니까 네, 1보다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확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fx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지금 f의 0이 p분의 q다 그랬죠. 지금 보시면 f의 0 구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f의 0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0을 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에 0을 넣게 되면 9가 되시고 여기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16분의 45 이렇게 정답이 되세요. 걔가 이제 P분의 Q가 되실 건데 P 더하기 Q를 구하라 그랬으므로 얼마가 되어진다? 네, 61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22번이 조금 많이 쉬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던 문항들이 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네, 평가원이 조금 이제 변화를 좀 굉장히 많이 시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조금 굉장히 많이 시간을 깎아 먹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22번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나름대로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